두 분 다 일단 뭐 게임 이슈들 좀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시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스타 때문에 좀 미뤄져가지고 네.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는데 네네.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워크래프트 3 1.30 패치 이후의 게임 양상과 리포지드 이후에 부활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워3에 대해서 네. 바시님 먼저. 저도 워크래프트 3 2002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랑 아처 3마리랑 구울 3마리 다이다이 치면서 맨 땅에서 구르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그게 딱 리포지드가 블리즈컨에서 오픈이 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참 시의적절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면서 좀 아쉬웠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염청교를 시작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저희 테스트 방송 때 똑같이 진행했었잖아요. 네. 큰 그림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게 그거에서 밀려가지고 디에고의 큰 그림에 네, 그 스케일에 너무 압도돼가지고 제가 그 큰 그림을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내 그림은 너무 작아 보여서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워크래프트를 한 2010년도까지 하다가 네. 그 2010년도에 배틀넷에서 맵팩이랑 디스액이 나오면서 게임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좀 접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도 휴먼으로 뭐 많이 해서 몇 렙까지 찍으셨나요? 제가 맥스 레더 42레벨인가? 오, 네, 그래서 엄청 고수네. 2008년쯤에 그 시즌 레더를 들어갔는데 네. 그 50인가 안에 들면은 네. 문양이 사자마크로 바뀌면서 거기서 몇 위까지 하면 블리즈컨을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다 프로게이머 분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쭈루루루 차지를 하니까 시즌 레더를 돌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40레벨이 넘으면 엄청 고수거든요, 워스리에서. 저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저도 워스리 꼴에 네. 엄청 많이 해가지고. 네. 40레벨 넘어갔어요? 예, 그냥 저도 막 꼴에 그 엑스피리그 이런 거, 네. 약간 좀 컵리그 이런 거도 네. 막 계속 나가보고. 저 그냥 세미 프로 정도는 해보려고. 네, 엄청 많이 돌리긴 했는데. 그래요? 뭐 준비된 자료 있나요? 제 인생을 바꾼 게임이 워스리긴 한데. 이게 제 아이디인데 한 5,000판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시아 서버 엄청 많이 할 때 한 5,000판? 그러니까 2,000 뭐 한 500승. 네. 오, 잘하네. 지금은 이제 저게 다 지워졌어요. 지금 이제 리포지드 나온다고 이제 저게 다 지워졌는데 지금은 저게 올해 7월 달쯤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저게 10년 된 아이디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잘하네. 아실만 전적이 50%가 넘고 나일이 52%. 네, 그래서 언제든 역시 구리네요. 랜덤 유저였는데 그래서 뭐 클랜 들고 저도 막 WCG 아마추어 화면 뽑는 거 막 리그 나가서 한 네 번까지 이겼는데 4,000판 넘게 했는데 50% 승률 넘으면 잘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냥 세미 프로 하려고 막 상금 딱 한 번 다 봤어요, 그냥. 이게 배틀넷 하다 보면 열받는 게 그쵸. 연승하면 연패 구간을 줘.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승률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딱 50에 맞추는데 4,000판 넘었는데 50% 이상이면 진짜 고수인데. 네. 저는 하던 말씀 계속 드리다 보면은 제가 그 접기 전에 마지막에 있던 클랜이 그 이노브라고 해가지고 제가 휴먼으로 그 더 네메시스라는 아이디를 썼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있던 클랜에 이노브 원이라는 친구랑 김치 아이디 쓰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해서 휴먼 아마추어 3명을 이렇게 저희 클랜에서 조금 이노베이션 클랜 기억나네요. 네네.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프로게이머는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정도 레벨이 가면은 간혹 만나는데 제가 한번 이성덕 선수랑 노루드에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진짜 계속 뭐 견제 당하고 하다가 멀티 하나 먹고 영혼의 한타로 워든 팬더 다 잡고 영러시를 갔는데 본진에 그만큼의 병력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휩쓸리면서 왜 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리플을 보니까 그 노르드가 맵이 크고 스타팅 포인트가 6개나 되다 보니까 멀티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먹었던 멀티 빼고 다 먹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워든 팬더가 다 죽어도 그냥 탭원에서 다시 사서 리주보네이션 걸어주고 문을 먹으면 체력 만화 회복 다 돼 있고. 그래서 언데드 할 때 노르드 걸리면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네, 저도 어지간하면은 안 하고 싶은데 언데드 할 때 노르드 걸리면 그냥 나오면 돼요. 못 이게 어떤 종족도. 좀 그때 이제 재능의 차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고 이제 좀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게임에서 가끔 리그 같은 거 하면은
해설자리가 할 때 어. 원래 이제 연천교에서 조금 인지도를 쌓고 아. 이런 거 있을 때 이벤트를 슬쩍 발 한번 들여보면서 가능한 실력이에요. AWL 해설 좀 어떻게 해보려고 어. 했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 옆에서 너무 큰 그림이 딱 오니까 이게 너무 작아져서 나름대로 네. 워크래프트 해설자의 큰 그림을 이쪽은 또 그리고 있었네. 저는 아. 리포터라도 그냥 AW에 중국어 배워가지고 중국 선수나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월스 난렌 이런 아니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지 리포터를 해야지. 중국어를 이제부터 리포터에서 배우겠다. 공부해야죠. 진짜 알아지. 나 참. 자 이제 리포지드 지금 현재 네. 뭐 게임 양상 1.30 패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패치를 계속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거는 리마스터 각이다. 네. 예. 근데 이제 리마스터가 아니라 아예 리메이크 수준으로 갈것 게임이 같죠. 나와 버려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패치는 계속하고 그 스타 리마스터가 나오면서 네. 그 워크래프트도 리마스터를 해줄 거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많이들 있었죠. 기대가 네, 됐는데 뭐. 이번 블리즈컨에서 내년에 나옵니다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블리즈컨에서 가장 기뻤던 소식이 리포지드였는데 거기서 오픈해놓은 영상을 보면은 그래픽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서 다시 만들었어요. 네. 완전히 그냥 새로 만들어 모델링을 그냥 아예 다시 해버려가지고 그냥 가다듬고 좀 이렇게 네. 만진 수준이 아니라 워포 정도로 완전 다시 만들었고 그리고 뭐 그 시나리오 스토리 모드도 좀 뭔가 추가된 게 네.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말해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와우로 인해서 좀 역사가 계속 확장이 되고 이전 스토리가 좀 재정립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시 리포지드에서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나리오 이런 라인들이 좀 와우에 맞춰져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뭐 네. 거의 약간 와부 공정이죠. 와우에 맞춰서 아. 이거를 이제 원래 워스리가 이전 역사고 와우가 이제 현재 역사 같은 건데 와부 공정이 와우에 됐다. 맞춰서 워스리의 시나리오를 다시 고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좀 와부 공정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럴 수 있네. 네. 뭐 어찌 됐건 나오면 땡큐죠. 예. 네. 그러고 사실은 와국 공정을 해도 워스리 스토리는 재밌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만진다 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네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 이번에 정화 그 퍼지 그게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이나가 뭐 원래 또 좀 페륜의 아이콘은 이제 워낙 아서스가 강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 제이나도 이제 본인의 아버지 델린 네. 프라우드모 제독을 하는데 기여했던 네.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페륜의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소소하게 이야기가 자지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역사 히스토리들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뭐 1.30 패치를 하면서 이제 리포지드 나오고 나서 제가 좀 재활 좀 해보려고 아시아 서버에다 다시 만들었어요. 네. 아이디를 만들어서 소소히 하고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은 조금 안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네디즈가 워낙에 고인물들 리그로 가니까 네, 네디즈로 다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재활을 하고 싶고 또 내 생각은 과거에 잘하던 시절에 멈춰 있는데 손은 굳었으니까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배틀넷에서 그냥 하는데 이번 패치는 그냥 휴먼을 죽여놓는 패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니 밀리샤가 5초가 줄었어요. 변신 시간이. 아우 잘됐다. 모텔 리멘탈도 체력 줄고 아우 네. 잘됐어. 네, 공격이 조금 세죠. 네네네. 지금 그래가지고 예전 뭐 테레나스 스탠드 같은 경우도 맵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예 이제는 스타팅 포인트에서 스타팅 포인트로 밀리샤가 한 번에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중간에 아우. 풀려버리더라고요. 네,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앞마당 사냥이나 이런 것도 중간에 풀려버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트위스티드 배더 같은 경우에는 휴먼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 그 고블린 연구소 앞에 있는 거를 알타 땡겨짓기를 하고 아크메이지를 이제 워터 엘리멘탈 찍으면서 워터 엘리멘탈 밀리샤 7마리 추가되는 풋맨들로 잡고 나오면 이제 상대방 영웅이 본진에 당도할랑 말랑 하는 그 타이밍을 버는 게 유일하게 살 길이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워스리의 패치는요. 비상식의 정상화 과정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아직 멀었고 부릉이도 진짜 완전 사기고. 아직 멀었어요. 네, 뭐 부릉이도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됐었던 게 비상식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거를 시대의 막다 흐름을 봐야 막다가 되는데 막다가 원래 못 막다가 내성이 생기고 몇 년 동안 내성 생겨서 겨우 막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원래 부릉이 운영이 나온 게 나엘 때문에 그래요. 나엘이 나엘 때문에 그랬는데 언데드가 개쳐맞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뭐랄까 미쳐이거는 피해를 뽑아야 본 돼. 거 쓸데없는. 유탄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부정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않겠는데 나엘이 워낙 득세니까 나엘을 정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나엘은 키퍼 빼고 공을 알타로 넣어야 되는 그런 종족인데 그 와중에 또 이번에 키퍼가 또 상향을 먹었죠. 근데 그건 별개고. 그러니까 나엘을 막기 위해서는 휴먼이 멀티를 막고 존버를 타다가 구릉이를 여기저기 보내면서 나엘이 그거를 막느라 정신이 없을 때 새로운 멀티를 먹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족인 거예요. 애초에 느리니까 우리는 견제를 할 수 없는 종족이거든. 근데 나엘 보세요. 오크 보세요. 사냥하면서 견제가 된다니까. 휴진진. 근데 저는 원래 그 아까 전적에서 봤듯이 거의 랜덤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아무 종족 걸려 저는 상관없어. 저는 4가지 종족 다 해봤는데 근데 워스리가 솔직히 아까 화신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밸런스에 이제 정상화가 슬슬 되고 리포지트 나올 때는 4종족이 그나마 첫 워스리보다는 밸런스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종족이 4개라 스타크래프트 종족이 3개면 진짜 가위바위보 싸움으로 이렇게 물고 물리게 만들 수가 있는데 4개면 4개니까 언제나 한 종족이 두드려 맞는 게 생겨. 물고 물리는데 하나는 그냥 다 물리는 이런 종족이 생겨서 RTS 2가지 종족이 원래 오리지널이긴 하죠. 뭐 커맨드 컨커나 워크래프트 2나 원래 2가지 종족이 그것도 밸런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2가지 종족 밸런스도 잘 못 맞췄어. 근데 3가지도 엄청 잘 맞춘 거긴 하거든요. 스타원도 사실은 블리자드 맞춘 게 아니라 맵으로 맞췄죠. 강제로 맵 가지고 불리한 종족 좀 유리하게 만지고 뭐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포지드가 나오면 좀 휴먼의 그 밀리샤를 멀티에서도 할 수 있게 하든지 시간을 다시 롤백을 하든지 정도는 해야지 초반에 좀 버틸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요즘은 나엘이 무슨 짓을 하냐면 성키퍼를 뽑고 그 트렌트가 상향을 먹어가지고 트렌트를 뽑아서 나무캐는 일꾼이든 뭐 금강가는 일꾼이든 견제를 초반부터 해요.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워너가 됐든 투어가 됐든 헌트리스가 오고 그 다음에 세컨에 알케미스트를 뽑아가지고 이 양반들은 견제를 하다가 포탈 타고 돌아가서 멀티를 먹고 다시 와서 견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서 뭐 마자가 됐든 뭐 아무튼 2티어 3티어 테크 유닛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휴먼은 그냥 막는 거밖에 못해요. 근데 막는 그 수비력 자체가 이번 패치로 인해서 더 떨어졌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휴먼은 조금 더 뭐 언젠가 패치돼서 상향시켜 주겠지만 좀 천천히 패치해도 된다. 좀 맞아봐야 이게 다른 종족들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휴먼이 멀티와 타워를 이용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당방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돼. 그러다가 그냥 기실치고 나가라는 종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견제도 하고 싶고 사냥도 하고 싶고 포탈 타고 멀티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물량 먹어서 가고 싶고 휴먼은 그게 안 된다니까. 기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종족이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드를 올리고 막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어쩔 수 없는 그런 테크인 거지. 휴먼이 맨날 패다 보니까 한 방 맞은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네. 이게 처음부터 맞던 종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블리자드의 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인터스텔라 그 대사도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것이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먼이란 건 인간이니까 너희들이 언젠가는 답을 찾아라 하면서 이렇게 또 하향을 먹인 거 아닌가. 이게 딱 미국 그런 밈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패치를 계속해서 해주니까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블리자드는 워스리를 이제 패치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선수들이 막 밸런스를 막 피지컬로 맞췄단 말이에요. 등적을. 아티스트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언데드가 세다 하는데 딱 한 명만 세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없고. 나머지 120만 세지 120이 세지 언데드가 센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옵시가 인구수 5인데 말 다 했죠. 그래서 기존에 어차피 낙겜의 언징징은 많았지만 휴징징이 없으니까 저 틈새 시장은 노리는 휴먼 자체를 안 하니까. 그리고 원래 또 언데드가 기본 태생이 휴먼에서 출발한 거라 둘은 똑같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 거고 휴먼이 타락하면 언데드가 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오리진이 휴먼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좀 약한 거는 베이스로 깔고 갈 수밖에 없어요.
리포지드 이후에 저는 궁금한 게 새로운 물이 유입될 수 있을까? 그쵸. 사실 궁금해요. 흥하려면 그게 돼야죠. 결론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좀 정상적이긴 하죠. 근데 저는 한국에선 어려워도 중국에 막 신예들이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중국은 뭐 인구 많고 그러니까 중국에 그냥 뭐 120만 해도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120만 해도 완전 새로운 물이잖아요. 근데 솔직한 이제 얘기로 20살 21살인데 워스리 리포지드가 나와서 리그를 한다고 할 때 중국 애들이 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느낌상 우리나라에서 좀 흥행하는 게 우리한테 와닿지. 중국에서 뭐 잘하면은 뭐 선수들이나 중국 가서 게임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겨주면은 역시 워스리는 한국 이걸로 끝나는 건데 재밌으려면은 중국 친구들보다는 한국 친구들이 많이 해줘야 되니까. 유럽 애들이 다시 뭐 마뉴엘 셴카이젠 그룹이나 이런 선수들이 더 잘해준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 중국 애들이 신정적으로 약간 유럽은 우리의 친구 같은 느낌인데 중국은 뭐 만년해적 이게 있어서 중국 애들이 잘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결국은 게임이 워스리만 잘하고 뭐만 잘해 이러지 않아요. 근데 게임 잘하는 애들이 모든 게임 다 잘하거든요. 근데 게임에 좀 타고난 애들이 지금도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배그나 이런 거 뭐 배틀그라운드나 뭐 그런 거 하죠. 아니면 지금 포트나이트 1000억 상금 걸고 한다는데 그거를 프로게이머 하려면 그걸 워스리를 그 고인물들사에서 뚫고 막 재미를 느끼고 하기에는 게임 재미. 환경이 좀 너무 어렵죠. 이번에 로스트 아크가 좀 흥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분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나온 정통 RPG라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있던 장르였던 거잖아요. 맞아. 그랬는데 모바일 게임 아니면은 뭐 배틀그라운드라던가 뭐 포트나이트라든가 이런 FPS류라던가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맛의 RPG 했었지라는 거를 꽤 오랜만에 접해봐서 사람들이 거기에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RTS 쪽도 그때가 되면 좀 한 번 오지 않을까. RTS? 왜냐하면 1대1 대전 게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남 탓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결정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나 우리가 제가 이제 카오스를 하면서 카오스 CCB 만들고 이러면서 이 장르가 게임 장르의 마지막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는 게 여러 게임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뭐 AOS 장르라고 하는 류가 나왔는데 이거는 1대1은 스타크래프트나 워스리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흥미가 뚝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남 탓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끝없는 흥미가 유발되는 거죠. 접질 않아.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가 없어. 어쩌다가 한번 버스를 타서 막 아니면 나보다 못하는 애 만나면 막 다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접질 않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접질 않는데 워스리나 스타 같은 1대1은 접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구나. 관전자로 그냥 이제 그렇죠. 리그나 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리포지드 이후에 좀 분위기가 뜨려면 이제 스타1 리마스터 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 방송 분위기를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워낙 스타1이 시장이 더 컸고 프로게이머들도 많이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터넷 게임을 매개로 하는 인터넷 방송인들과 협업을 하면서 점점 이게 조금 스타1 아직 안 죽었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씩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워스리가 리포지드 이후에 좀 반짝하려면 그런 방송인들 간의 협력 체제가 좀 구축이 되면서 이렇게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낙수 효과는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은 게임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전에는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뭐 방송사에서 스스로 뭐 이런 데서 리그를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지적대상권 이런 이슈들도 되게 예전에 비해서 강해졌기 때문에 게임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고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뭐 스트리머들 가지고 뭔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리포지드로 블리자드가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다른 게임도 뭐 워낙 바빠서 블리자드들이 뭐 오버워치 하스스톤에 거의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리그는 히오스나 뭐 하스스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적성을 잃은 것 같아요. 이 블리자드가 돈 맛을 봐서 그런지 이상한 카드 폐기하고 그거 카피해가지고 디자인만 바꿔가지고 새로 내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심 키우기 게임이죠. 네, 뭐 약간 그거죠. 예, 기도하고 오른쪽에서 붙는 거 좀 좋아하고 면접 보기 예. 전에 시험 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예. 이기면은 오늘 운 좋은 거구나 하고 뭐 그런 게 있고. 점괘 게임. 네. 그러니까 하스스톤은 조금 그 머리 싸움이 아니게 됐고 운빨 싸움이 너무 갈수록 되고 있어가지고 좀 하스스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수그러드는 것 같고 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좀 잘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자, 하여튼 워크래프트 3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블리자드에 대해서 최근에 뭐 안 좋은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뭐 개발자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 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뭐 모하임도 나갔고 마이크 모하임도 나간 게 기존에 이제 그 액티비전 쪽에서 이제 블리자드 쪽 경영을 많이 관여를 하고 원래 블리자드가 그렇게 페이가 세진 네. 않았대요. 근데 이제 연말에 삼성처럼 네. 보너스 잘 됐을 때 보너스를 그렇죠. 많이 줘서 그걸로 이제 상세를 했고 그리고 블리자드에서 일한다라는 어떤 자부심 그렇죠. 뭔가 이런 걸로 일했었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퇴사한 사람들의 뭐 인터뷰 이런 게 언론에 나온 거 좀 봤는데 지금의 블리자드는 블리자드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이용하는 사람들 위에 니네 아니어도 블리자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 임모탈서부터 블리자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블리자드는 이제 아닌 것 끝났다. 같다. 네, 뭐 그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엄청 많이 빠져 있는 빠져 있고, 상황이고 저는 근데 그래도 또 디아블로 임모탈이 나오면 많은 또 하긴 하겠죠 당연히. 중국에 일단은 중국에서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미에서도 그냥 뭐 디아블로 워낙 디아블로 1부터 2, 3까지 향수가 있는 아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나온 것도 그냥 그 퇴사한 사람의 일방적인 그렇죠. 이제 주장인 거고 예. 근데 뭐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신 게임 회사였던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전 세계였죠. 잖아요. 전 세계. 눈보라. 예, 네. 전 세계가 사실은 블리자드 손 안에 있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액티비전에 인수되면서 드디어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블리자드의 그 오타쿠 같은 기질에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되는구나. 네. 이러면 대작들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점점 그 어떤 합병의 효과가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회사를 계속 운영해 가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뭐. 많은 전 세계 게임 팬들이 사실 지금 등을 돌렸어요. 일단은. 그쵸? 예. 일단은 저번 블리즈컨 이후로 디아블로 이모탈이 너무 전 세계 게임 블리자드 팬들에게 충격을 줬고 그걸 지금 수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있고 뭐 그래서 블리자드가 뭐 어떤 식으로 할지 근데 뭐 워스리 팬들은 일단 리포지드를 너무 기대 기대하고 기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별로 없는데 디아블로 제가 원래 안 해서 저는 그냥 3 그냥 설날 때 2만 원에 팔더라고요. 다 합쳐서 네. 한 2만 3천 원 그때 한 개 산 거 말고는 저 디아는 거의 2만 얼마면은 다 합쳐서 2만 얼마 살만하죠. 네 2만 7천 원이고 이렇게 설날 특집으로 그 얘기 가격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바라는 게 이제 리포지드 나오면 좀 클래식으로 산 사람들 좀 네. 보상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집에 이렇게 동생이 하는 컴퓨터 제가 하는 컴퓨터 2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네. 지금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2개를 샀거든요. 패키지를. 네. 처음에 워크래프트 3 그 오리지널 나왔을 때 사고 그게 38,000원인가 네. 48,000원인가 처음에 그랬어요. 5만 원 돈이었는데 그 다음에 프로즌스론 나오면서 그게 38,000원인가 그랬어요. 그걸 한 세트를 사고 네. 나중에 컴퓨터 한 대가 더 생기니까 CD키가 겹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저기 PC방에서 많이들 했어요. 네, 에픽 큐 뭐 그런 네, 식으로. 뿌리기. 예. 저 집에 있어. 그랬는데 예, 저도 한때 그런 거를 했으나 네.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패키지를 샀거든요. 네. 그럼 이게 다 해서 워크래프트 3만 사는데 거의 한 8만 원, 9만 원이 든 거예요. 네,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네. 안 해줘도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옛날에 산 걸 해달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냥 나는 근데 약간 이게 충성 고객이니까. 나는 이게 리마스터가 아니라 거의 리메이크 수준이라서 돈 더 받아도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맵 에디터까지도 만진다고 하니 저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맵 에디터를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이 신상에 하나 나온다. 그래서 엄청 재밌는 게임들이 고퀄리티로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쵸. 드네요. 네. 워크래프트보다 재밌는 게 워크래프트 맵 에디터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나온 뭐 모바 AOS 장르도 거의 물론 스타원 AOS가 시초긴 한데 따지고 보면 워3가 저는 일단 여기서 워3 맵 에디터로 히오스가 나올 거예요. 타격감 좋은 히오스가 나올 겁니다. 우선 유저들이 만들겠죠. 네. 히오스. 그래서 히오스 똑같은 맵에 히오스의 영웅 나오는 영웅들로 해서 딱 나오면 타격감은 워3 타격가 훨씬 좋으니까. 네. 히오스는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존버하면서 롤이나 이런 것 좀 진료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게 네. 만드는 게 낫고. 네. 그 세계관을 지금 히오스가 뭐 블리자드 세계관인데 네. 아예 도타2 롤 히오스 세계관을 묶어서 워3 에디션으로 만들면 AOS 아예 다 세계관 합쳐서? 네, 다 MC 합쳐서? 이렇게 하면 뭐 애쉬랑 뭐 저는 히오스 나올 거고요. LOL도 아마 맵 에디터로 나올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가능성 있죠. 네. 어차피 모델링도 다 덮어 씌울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2002년부터 가능했던 거고. 별의별 게 다 나올 거라 저는 능력자들의 뭐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